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메아리 없는 고함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대란 및 석유 소동 관련 발언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해온 설명의 근거를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 대란의 출발점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근거가 없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실질적인 대화가 없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국민들에게 한 설명을 통째로 거짓말로 규정한 셈입니다. 영일만 석유 관련 발표도 과학적으로 황당무계하여 유권자 60%가 믿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메신저가 불량하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신용이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엄정 대처는 자신에게 먼저 할 말입니다. 아니면은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2월 6일 이전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다 급한 문제가 아니고 서서히 제도적으로 그것도 정부가 모범을 보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월 6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의료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 실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실패자가 됩니다. 검사 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입만 열면은 엄단, 엄정, 조사, 수사 운운합니다. 의사들을 잡아 넣는 것이 개혁이라면 벌써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부 반대하는 전략으로 전쟁을 할 수 없듯이 의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환자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군인과 의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대체 불가능한 직종이므로 일단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사망률 통계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김일성 다음으로 한민족의 생명을 가장 많이 축낸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후진국 수준으로 보는 말입니다. 근본적 혁신은 개혁병 환자들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한국 의료는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혁신 대상도 아닙니다. 개선의 대상일 뿐입니다. 개선은 하루하루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고 이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과학을 아주 하나의 지침으로 보는 자세이고 이게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한자로서 쓰면은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실은 현실입니다. 사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ality and fact죠. 현실과 사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는 자세를 우리는 실사구시라고 했습니다. 실사구시는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한자를 쓰는 문화권의 실용주의 정치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집행하니까 의료대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무시하는 것을 흔히 비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현실과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말합니다. 과학과 현실과 사실을 무시한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개혁자로서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허영입니다. 권력자가 허영과 오만에 빠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원전 파괴보다 더한 제도 파괴, 즉 문명 파괴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제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쪽으로 쭉 이어져 오는 그래도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제도를 건설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들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문재인식으로 윤석열식으로 부수는 데는 아주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든 사람을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봅니다. 제도를 만든 사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그런 제도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이게 공통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싸잡아 비판하는 게 있는데 상당수가 사법시험에 한번 합격하고 나서는 폭넓은 교양을 쌓지 못하고 사법시험 합격할 때의 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커진 세상과 이런 복잡한 세상을 권력의 힘으로 일도 양단하려고 하다가 결국 반발을 불러가지고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원전 파괴와 윤석열의 의료 파괴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문재인은 계급투쟁론자입니다. 계급투쟁론자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파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보수 또는 자유주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평합니다. 보수는 제도 파괴를 하면 안 되죠. 보수는 유능해야 합니다. 좌파는 유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으로 그래도 보수는 뭐 다소 문제가 있지만은 유능한 집단이었다 하는 이런 신화가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두 가지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돈을 엄청 들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이 통계로 입증이 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 숫자를 지표로 만드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서 스위스가 가장 우수합니다. 즉 스위스는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 숫자가 가장 적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재기수라는 어떤 환상에 빠져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불과 몇 달입니까? 넉 달 만에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2월 6일 시작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넉 달 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1977년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한 4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었는데 요걸 지금 무너뜨리는 데는 4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습니다. 지금식으로 3년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겁니다.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